안녕하세요. 오늘은 레오나르도 다빈치 타로를 소개시켜 드릴까 합니다. 2004년에 로스카라베오에서 출시되었고요. 특이하게도 두 명의 화가에 의해서 제작이 되었어요. 이 불가리아의 유명한 일러스트레이터인 이아센 귀셀레프가 1992년에 메이저 아카나 22장을 먼저 그리고 10년이 지나서야 2002년에 마찬가지 불가리아 화가인 아타나스 아타나소프 이분이 나머지 마이너 아카나를 완성해서 비로소 출시가 되었어요. 되게 특이한 경우죠.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와 타로라는 말을 처음 들었을 때 이 조합이 과연 어떨까라고 좀 생소해 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와, 정말 환상적인 조합이다라고 생각했어요. 왜냐면 다빈치야말로 르네상스, 이탈리아의 르네상스 시대를 대표하는 예술가이고 그 지역과 시기가 또 바로 타로가 탄생해서 또 발전해온 시기와 일치하지 않겠습니까? 그래서 굉장히 어울리고 또 기대가 된다고 생각했어요. 제가 사전에 언뜻 이제 소개를 봤을 때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림을 그대로 가져온 것도 있고 또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화풍이나 다른 작품들의 영감을 받아서 새롭게 제작된 그림도 있다고 해요. 그래서 저는 뭐 다빈치의 그림을 뭐 잘 알지 못하고 또 이제 미술에 대해서 문외한이기 때문에 그냥 순수하게 타로를 감상하는 그런 입장에서 한번 카드를 살펴볼까 합니다. 네. 그리고 이 컴패니언 북이죠. 해설이 쓰여져 있는 이 책자도 같이 구매를 했습니다. 왜냐하면 이 카드가 다빈치의 어떤 작품에서 어떤 영감을 받아서 제작된 것인지 그 비하인드 스토리가 정말 궁금했거든요. 그래서 함께 천천히 읽어볼까 합니다. 네. 일단은 오늘은 카드를 먼저 개봉을 해볼까요? 네. 네, 이렇게 돼 있고 네. 네, 이제 카드를 한번 살펴볼 텐데 그에 앞서서 이 다빈치와 타로의 조합을 굉장히 설레게 만들고 또 설득력 있게 만드는 그런 역사적 사실이 하나 있어요. 바로 다빈치가 젊은 시절 30살쯤 됐을 때 그 1400년대 후반에 밀라노의 스포르자 가문의 화가로 초빙되어 가서 활동했다는 사실이에요. 이 비스콘티 디 모드론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카드로 알려진 그 덱을 설명드리면서 제가 그 당시 비스콘티 가문의 그 딸이 이제 프란체스코 스포르자, 그러니까 다음 후대 공작 가문에 시집 가면서 그걸 기념하기 위해 만들어진 덱이라고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
바로 우연히도 그 프란체스코 스포르자의 아들인 루도비코 다 스포르자 공작이 그 프란체스코 스포르자를 기념하기 위한 기마상 제작을 의뢰한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에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가장 천재성을 발휘하고 또 뭐 최후의 만찬 같은 길이 남을 걸작을 제작했다고 알려져 있는데, 그런 미술사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그 예술가들의 후원자인 루도비코 스포르자 밑에서 그 스포르자 가문이 마찬가지로 위탁해서 제작되었던 그 당시의 그 고대 타로들을 직간접적으로 접했을 확률이 매우 높다는 거죠. 네. 그 당시에 만약에 다빈치가 스포르자 가문의 작품들을 그렸을 뿐만 아니라 타로 또한 제작했다라면 그 타로의 가치는 어느 정도였을까요? 아마 헤아릴 수 없었겠죠. 뭐 어쨌든 그래서 그의 미술 세계라든가 그의 작품을 차용해서 타로 카드를 제작하는 것이 아주 말도 안 되거나 혹은 이치에 맞지 않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. 이 개인적인 연관성도 그렇고 어떤 시대적인 조류와 어떤 사회상도 그렇고, 이런 배경을 놓고 한번 카드를 살펴보겠습니다. 해설서가 동봉돼 있는데, 네, 이렇게 뭐 각각의 두 명의 화가들이 이 타로를 제작하게 된 경위와 배경, 이 유명한 지오다노 바르티라는 이 타로 제작자이자 평론가가 이렇게 글을 써놨고요. 일단은 일반적인 타로의 해석 방법에 대해서 써있네요. 카드에 이 타로 덱만에 해당되는 구체적인 내용은 아니고요.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이탈리아어나 다른 언어로 설명이 되어 있고요. 이 타로의 각각의 카드에 얽힌 스토리는 이 책을 봐야 될 것 같아요. 이 해설서보다는. 네. 그러면 카드를 한번 볼까요? 다빈치의 어떤 화풍이 뭐 예를 들면 스푸마토 기법이라고 하죠. 이 인물과 배경 간의 경계를 아주 그냥 뚜렷하지 않은 어떤 연기 같은 색감으로 굉장히 아름답게 표현하는, 모나리자에도 드러나 있는 그런 기법이 정말 카드 그림에도 반영돼 있을지. 그리고 다빈치는 또 화가였을 뿐만 아니라 건축가이자 과학자이자 발명가이자 수학자이자 뭐 혼자서 모든 걸 다 했던 뭐 천재 아니겠습니까? 그래서 그런 어떤 과학적인 도상학적인 이해가 그림에도 굉장히 정교하게 반영되어 있는 걸로 또 유명한데, 그런 어떤 뭐 기하학적이고 도상학적인 아름다움이 카드에도 어느 정도 반영되어 있을지, 뭐 그런 등등이 궁금합니다. 네. 살펴볼까요? 네. 뒷면은 이렇게 생겼어요. 네. 재질은 네, 튼튼하네요. 아주 미끈거리지도 않고 뭐 로스카라베오에서 자주 출시되는 그런 카드의 일반적인 재질 같아요. 이렇게 서로 다른 언어로 카드 표제어가 적혀 있고요.
처음부터 이 자주 봐오던 라이더 웨이 스미스 타로와는 다른 전개죠. 이런 이렇게 번지는 이런 부분을 스푸마토 기법이라고도 볼 수 있을까요? 네. 드디어 나오셨네요. 이 하이 프리스테스의 모나리자를 넣었는데요. 네. 이런 그 그림에 대한 이 제목은 다빈치 작품에서 실제로 이런 식으로 많이 드러나죠. 약간 녹색이라고 해야 되나요? 에메랄드색과 섞여 있는 듯한 이 색깔이 이 전체적인 다빈치 그림의 테마와 정말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. 네, Justice. 이 정의 카드인데 양팔 저울 대신 거울을 들고 있죠. 이 거울에 비친 이 얼굴은 이 다빈치 자신의 초상일까요? 저울이 여기 있네요. 네. 제가 미술학도이거나 좀 미술에 조금 더 좀 해박한 지식이 있어서 이 그림들이 정말로 다빈치의 어떤 작품에서 영감을 얻은 것인지 다 알고 있다면 얼마나 더 재밌을까요? 이 작품은 본 적이 있어요. 실제 다빈치의 작품이죠. 네. 제가 뭐 자료를 찾아봐야 될 텐데 아마 실제로 처형당한 사람을 스케치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. 네. 정말 아름답네요. 네, 역시 어울릴 거라고 어울리는 조합이라고 생각한 제 예감이 틀리지 않았네요. 이렇게 휘황찬란한 다양한 색깔의 사용 없이도 그림 자체에서 굉장히 아름다움이 느껴지죠. 네.
이제 눈여겨봐야 될 건 메이저 아카나가 끝났기 때문에 뒤이어서 그린 다른 화가의 카드들이 나오죠. 그래서 얼마나 통일성을 유지하는가 또 한번 주목해 볼 만한 대목인 것 같습니다. 네, 수유를 하고 있는 모습이죠. 여성과 이 아기의 그림이 비교적 좀 많이 등장하네요. 다만 이제 여기 나타나는 인물들의 표정은 우리가 어쩔 때는 타로 카드에 드러난 인물들의 표정만을 보고도 그 사람의 감정, 기쁨, 슬픔, 좌절, 그리고 걱정, 행복 등등을 해석에 있어서도 활용하지 않습니까? 그런데 이 표정은 대체로 좀 경직돼 있고 진지하고 엄숙한 그런 일관된 모습들을 지니고 있어요. 네. 그래서 그 표정으로부터 뭔가 풍부한 해석을 기대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네요. 이런 그림은 정말 다빈치스럽죠. 이 인체에 대한 탐구, 그리고 이해. 네. 칼을 들고 있네요. 역시 아기와 함께 등장하는 여인의 모습이 그려져 있죠. 역동적이네요. 아주 마음에 드는 그림인데요. 네. 표지에서도 등장했었죠?
말을 탄 기수가 용인가요? 네, 무찌르고 있어요. 다시 등장했네요, 그 익룡이. 네. 이렇게 하고 있으면 앞부분이 좀 위험하지 않을까요? 네. 이렇게 해서 카드를 쭉 살펴봤습니다. 네. 이렇게 쭉 카드를 살펴봤는데요. 전체적인 느낌은 굉장히 엄숙하면서도 차분하고, 그러면서도 뭔가 깊이 생각하게 되는 그런 뭔가 진지한 어떤 분위기인 것 같아요. 색상은 이 에메랄드 빛과 그리고 이 회색 계열이 섞인, 그리고 약간의 파란색, 굉장히 아름다워요. 네, 색채가 요란하지 않고 그야말로 뭔가 차분하고 또 신중한 그런 뭔가 리딩이 필요할 때 어울리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. 이 다빈치의 작품에서 모티브를 얻었다는 것을 순수하게 제외하고 보면 조금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이게 라이더 웨이 스미스 계열의 그 패턴과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는 그림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, 그래서 말이 나온 김에 이 책도 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한번 개봉을 해볼게요. 왜냐면 네, 이 책에 또 많은 추가적인 재밌는 정보들이 있을 것 같으니까. 네, 이중으로 포장이 되어 있네요. 한번 보면 네. 일단 다빈치의 일대기가 간단히 정리되어 있고요. 그리고 이 카드 덱이 제작된 과정에 대해서 설명이 간단히 되어 있고, 그리고 타로 자체에 대한 연역이 간단히 정리가 되어 있고,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각각의 카드에 대해 설명이 되어 있네요. 네. 타로 카드를 읽는 방법, 그리고 네, 기대했던 대로 일러스트레이션 노트라 그래가지고
이 카드가 다빈치의 어떤 작품에서 영감을 받아 제작된 건지가 각각의 카드에 대해 설명이 되어 있어요. 네, 가장 기대했던 부분에 대한 설명이 충실하게 되어 있네요. 네, 기회가 된다면 공부를 좀 해서 나중에 한 번 더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